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방금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된 갤럭시북 프로 360 언박싱입니다. 삼성닷컴은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분홍색 이런 걸로 배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박스가 더 좋은데.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갤럭시 버즈 프로도 사은품으로 왔습니다. 여기다 올려놓고, 박스는 약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상자 자체는 갤럭시북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미스틱 브론즈로 샀기 때문에 미스틱 브론즈, 그리고 갤럭시북 프로, 이쪽에도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갤럭시북 프로는 프로를 위한 제품이 아니다, 돈값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360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느낀 건데 따로 뜯는 곳이 없네. 맥북이나 그런 것처럼 사르르 뜯으면 쓱 뜯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로 뜯어야 되겠지? 지금 약간 특이한 게 이 상자 위쪽에 이게 케이스 같은데요? 케이스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네요? 가죽 케이스인가? 네, 지금 요거 상자 위쪽에 이렇게 15인치 규격의 노트북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따로 더 들어있는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마우스도 줍니다. 원래 주는 건가? 제가 요즘 삼성 노트북을 되게 오랜만에 구매해가지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모두가 이렇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무선 마우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동글 형식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되는 건가? 여기 보통 동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안 들어있네? 그리고 여기에는 65W짜리 USB C2C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고선 잠깐 놀란 게 65W짜리 충전기인데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예전에 노트북 충전기들 엄청 크고 막 중간에 막 상자 같은 거 하나 달려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들고 다니는 거 불편했었는데 굉장히 작고 주시해졌네요. 가장 기대가 되는 노트북 본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이미 한번 보고 오긴 했지만 정말 가볍고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거 색감도 미스틱 브론즈거든요. 이게 제가 이 색깔을 고른 이유가 갤럭시 Z 폴드 2를 미스틱 브론즈로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색감 보이시나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미스틱 브론즈는 호불호가 갈리는 색깔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USB C2C, 핸드폰이나 아니면 카메라, 뭐 노트북 이런 것들 한 번에 통합 단자로 쓸 수 있는 거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USB A2C 젠더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아마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HDMI 단자가 없기 때문에 USB-C to HDMI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갤럭시 탭 S7이랑 똑같은 제품이 탑재됐다고 해가지고 약간 놀림을 받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삼성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지금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어떻게 뜯으라는 건지 모르겠네. 요거는 아마 설명서일 거고,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단 말이야. 삼성은 이거 제품 잘 만들어 놓고서는 꺼내는 거가 이렇게 힘들게 해놓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이거 지금 되게 웃겨요. 이거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 S펜이에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뜯으라는 건지 모르겠네. 안경다리라도 넣어가지고 뜯어야 되겠다.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선 이렇게 뜯기 힘들게 만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소비자 감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써야죠. S펜 자체는 정말 가볍고 그리고 갤럭시 탭 S7에 들어있던 그 S펜이랑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경량화랑 이렇게 얇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 이전 모델인 플렉스 2에서는 이렇게 내장형 S펜이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형 펜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필기하기 좀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필통 같은 데 넣어놓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게 더 편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내장형 펜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문제 없다? 그런 수준?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따라랑 열어보면은 제가 비치네요. 안녕. 이런 스티커도 개인적으로 조금 감성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뗄 겁니다. 저는 i7 제품을 고르지 않고 i5 1135G 코어가 탑재된 제품을 골랐는데요. i7이 물론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발열을 못 잡았고 i7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i7이 더 비싼 만큼 i5보다 가격적인 차이만큼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i5를 구매했습니다. i7이 순간적인 성능 자체는 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4K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같은 걸 하는데 인텔의 모바일용 i7이 그 약간 스로틀링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얇기 때문에 아무리 쿨링팬이 2개가 탑재되어 있어도 무조건 발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i7보다는 i5를 선택하였습니다. 요즘 11세대 인텔 정도 됐으면 발열이 문제지 성능은 다들 좋아요. M1이 너무 괴물일 뿐이지. 사실 i5 코어보다 조금 실망했었던 점은 i7 모델 같은 경우는 램을 8기가, 16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i5 모델은 램 8기가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온보드 램이기 때문에 램을 따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SSD는 NVMe 256기가가 탑재되어 있고 총 SSD 슬롯이 2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램과 다르게 SSD 자체는 나중에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따라라라 열어보면은 일단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의 15.6인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FHD 1920x1080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쵸, FHD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런 스마트폰 훨씬 조그만 거에도 요즘 QHD 아니면 4K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세상인데, 그거보다 훨씬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은 15.6인치의 FHD가 들어간다? 요거는 아무리 삼성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커버를 칠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게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AMO LED가 들어가가지고 색 명암비나 재현율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삼성의 LCD 패널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거는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특징적으로는 와콤의 EMR 패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와콤 EMR 팬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15.6인치 노트북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이 자유로워요. 무게가 와콤 EMR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 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1.39kg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와콤 EMR 패널을 탑재한 투인원 노트북 중에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이 없습니다. 다른 경쟁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조금 쌀지라도 와콤 AES 패널이나 다른 자체 디지타이저이기 때문에 저는 EMR 와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북 프로 36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피커는 합판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가 1.5W 출력으로 2개가 달려있는데 스피커도 약간 아쉽죠? AKG 튜닝이 들어갔다곤 해도 1.5W의 출력은 확실히 약한 것이 맞습니다. 뭐 삼성도 그걸 아는지는 몰라도 갤럭시 버즈 프로를 이렇게 그냥 노트북 스피커로 듣지 마, 너네 그냥 너희들 그냥 갤럭시 버즈 프로로 들어, 이렇게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삼성 디지털 프로자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이렇게 치연 행사도 해보고 했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가 나쁜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니면 음역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좋은 제품이 약간 삼성 제품들을 구매하면은 떨이로 들어오는 그런 사은품의 역할을 하게 돼버린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웹캠은 지금 이쪽에 달려있는데 굉장히 작죠? 720p의 내장 카메라를 탑재했고 마이크도 내장 듀얼 디지털 마이크를 탑재했대요.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이 많아가지고 내장 스피커나 내장 웹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성능으로는 블루투스 버전 5.1이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LTE나 5G 지원을 하는 모델은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포트는 썬더볼트 하나, 그리고 USB Type-C 양쪽에 하나, 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달려 있고 이쪽에 3.5파이 마이크 이어폰 단자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단자 설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얇죠? 확실히 얇은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긴 하는데 스트로크가 키감 자체는 맥북 프로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트랙패드 자체는 이번에 진짜 넓어져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넓어요. 지문 인식 버튼이 전작에는 이쪽에 시프트 뚝 잘라가지고 이쪽에 달려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측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얇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막 용량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68W시로 하루 정도 충전 없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을 USB-C 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한 번에 USB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는 거, 단자 통합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요번에 프로 라인업 발표할 때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간의 그런 갤럭시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갤럭시 유저로서 갤럭시 북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좋을지,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조금 써보고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터치가 지원되고
그리고 S펜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반사가 일반적인 노트북들에 비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논글레어 패널이 아니라는 거? 언박싱을 어느 정도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갤럭시북의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삼성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랩탑 시장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스마트폰처럼 막 삼성이 노트북에서 강자는 아니죠. 이거는 삼성의 제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전 세계 마켓 쉐어율을 보면은 납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성능 제품군들의 경우 삼성을 구매하자니 HP나 델 같은 노트북들을 선호하시는 프로분들이 더 많고, 조금 라이트하게 가성비로 가자면 삼성보다는 에이서나 에이수스 같은 동일 스펙 대비 삼성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좋은, 그리고 예전에는 디자인이 조금 별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심지어 이쁘기까지도 해요. 젠북 프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광고. 그래서 삼성 노트북은 위로 아래로 많이 치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에서 노트북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항상 삼성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단 지금 이 노트북은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거실에서 5, 6년 정도 사용해왔던 이 삼성 노트북 5를 대체할 용도로 구매한 거예요. 와, 같은 15인치인데 엄청 무게 차이가 심해. 참고로 노트북 5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젤이나 이런 게 엄청나죠. 저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교생 실습 때도 학교에 가져가서 이걸로 온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오래오래 두고 사용할 제품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테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나 컴퓨터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나 외산 노트북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노트북을 찾는다? 아마 높은 확률로 그램이나 삼성 노트북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의 생각을 제가 굳이 꺾고서는 이 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아, 삼성 그램 뭐 이런 것들은 가성비가 좋지 않아, 뭐 실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아, 벤치마크는 이래,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해봤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거지로 추천을 한다? 일단 미심쩍습니다. 그리고 랩탑 또한 전자기기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납니다. 그때 또다시 삼성 그램이었으면 고장이 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외산 노트북 추천해가지고 너가 가성비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고장 났네, 이러면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삼성이나 LG로 샀으면 고장이 안 났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특히 2030 세대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굉장하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조건 고객센터를 가야만 하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해요. 외산 노트북들이 요즘 AS 절차나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이 삼성처럼 한반도를 가득 채운 삼성만의 전국 AS망을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노트북을 선택했고, 주변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노트북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삼성 노트북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프로 360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 노트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와콤의 EMR 패널을 탑재한 투인원 노트북 중에 대부분의 스타일러스를 지원하는 투인원 노트북들이 와콤 EMR이 아니라 와콤 AES 펜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타일러스의 끝판왕은 와콤 EMR 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와콤 지분을 꽉 잡고 있잖아요. 저는 이 패널, 이게 프로 360을 구매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펜을 어디다 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촬영하고 있진 못하지만 인물 스냅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 리퀴 파일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거는 리퀴 파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고정을 마우스로 하는 거랑 펜으로 직접 디스플레이 하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노트북 그 자체에서 양질의 펜을 지원한다는 것, 그것이 갤럭시북 프로 36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갤럭시북 프로 360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S펜이 사진 편집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021년에 FHD라는 점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갤럭시북 프로는 FHD야, 별로야 이러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 FHD는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프로 360은 엄연히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투인원 제품이고, 이렇게 멀리서 타이핑을 하면서 쓰는 노트북보다 이걸 접어서 화면을 가깝게 대고선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진 편집을 하는 저도 사진을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픽셀의 부족함이 아쉽고, 또 사진 편집보다는 사실 진짜로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인데 픽셀 단위로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360의 FHD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들이 전부 다 AMOLED가 들어가가지고 색감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다고는 하는데,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조그마한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도 FHD보다 높은 해상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왜 FHD를 넣어준 건지 그건 정말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면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주사율이 왜 120Hz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요즘 144Hz 게이밍 모니터들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프로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갤럭시북 프로 360은 S펜을 활용해야 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20Hz가 아니라 60Hz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겠지만 S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크리티컬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삼성이 아직 인텔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발열과 스로틀링 때문에 i7의 성능 기대값이 i5 제품들과 가격 차이만큼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거라는 점. i5 모델의 경우 램 8기가 선택지밖에 없고 램 16기가나 더 큰 32기가 이런 선택지가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갤럭시북 프로 360의 아쉬운 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프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램 선택지가 16기가까지밖에 없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점이에요. 프로라는 것은 사실 이 기기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다중 레이어 이렇게 깔아두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16기가 좀 부족하죠. 32기가 4K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도 16기가 조금 부족하죠. 32기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램다 액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AMOLED로 색 재현율이나 명암비가 좋다고는 해도 FHD 표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커버 쳐주기 힘든 갤럭시북 프로 360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북 프로 360 언박싱을 해보고 갤럭시북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들을 얘기해봤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들에서 제가 이런저런 불평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는 쓸만해요. 좋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와콤 EMR 펜을 탑재한 투인원 노트북 중에서 삼성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볍거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